만약 어느 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거울 속에서 미소 짓고 있다면 당신은 등을 돌릴 것인가요? 아니면 그녀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갈 건가요? 시간이 멈춘 듯한 경주의 한 고즈넉한 구석. 20해 넘게 홀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벽에 걸린 둥근 고거울과만 대화를 나눕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비밀을 간직한 그 거울과. 하지만 보름달이 뜬 밤, 그 거울 너머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생에서 그를 사랑했던 한 영혼이. 경주의 외곽, 한옥의 고요한 기와 지붕이 안개 낀 하늘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곳에 오래된 집 한 채가 늙은 소나무 숲과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은은히 울리는 풍경 소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없이 낙엽이 떨어지고 또 쌓인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마치 시간의 증인처럼 고요하고 인내심 강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나이든 노인, 남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길은 올해 65살로 마른 체형에 은빛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고 짙은 색의 한복을 자주 입습니다. 그의 눈은 깊게 들어가 있어 마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 평생의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그를 시장이나 마을회관에서 보지 못했고 아이들은 그를 늙은 마법사라고 수군거렸으며 어른들은 그가 한때 재능 있는 목각 장인이었지만 20년 넘게 은둔 생활을 해왔다는 이야기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남길이라는 이름은 전통 공예 축제마다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의 작품들, 자개를 박은 나무 상자, 제단, 창문, 특히 목재 거울은 언어조차도 닿을 수 없는 고대의 기억으로부터 깎아낸 듯한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이 나무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했고 그의 조각 하나하나는 오래 잠들어 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20여 년 전 어느 겨울날 오후 그의 아내와 외동딸이 안동 연꽃축제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길은 어떤 주문도 받지 않았고 전시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거울 하나조차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주로 돌아와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택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마치 그도 그날 함께 죽은 것처럼. 그 집에서 햇빛조차 쉽게 들지 않는 가장 큰 방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 걸려 있습니다. 바로 둥근 모양의 목재 거울로 조개 껍질과 구름과 달의 문양으로 장식된 오래된 물건입니다. 이 거울은 조선시대 때부터 그의 조상들에게 내려온 가보이며 그의 아내는 월계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거울이 단지 외모뿐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영혼까지 비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면 늘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표면을 살짝 만졌고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남길은 이 거울만을 유일하게 남은 추억으로 간직했습니다. 그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듯 거울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사에 미역국 한 그릇을 거울 앞에 올려두고 어떤 날은 말없이 한참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현실과 꿈의 경계선 어디쯤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잊어갔습니다. 사고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저 이상한 나무집에 사는 노인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는 해질 무렵 향을 피우고 작은 나무 조각에 이상한 글자를 새긴 후 마당 곳곳에 부적처럼 걸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 가까웠던 이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남길은 결코 혼자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름달이 뜬 밤 달빛이 조용히 창을 통해 들어와 거울에 반사될 때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희미한 안개나 차가운 섬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흐르고 달이 다시 차오를수록 그 형상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내린 젊은 여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얇은 물막 너머에 있는 듯 조용히 서 있었고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남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부드러운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길.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는 전율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가슴을 애는 듯한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내와 너무도 닮았지만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마치 한 번도 살지 않았거나 혹은 오래전에 살았던 전생에서 오는 울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름달이 뜬 밤에만 나타나며 매번 짧은 기억의 조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 흐릿한 장면들, 오래된 정원, 대금 소리, 연못가의 약속, 그리고 눈물의 이별. 그 기억들은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닌데 그는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그녀의 얼굴을 나무 위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손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족보를 다시 펼쳐보고 조상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전에 스쳐넘겼던 이야기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 경주에 살던 문씨 성의 한 남자가 유씨 성의 규수와 사랑에 빠졌지만 권력자의 딸과 결혼하여 출세의 길을 택하고 그녀를 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은 남길은 책을 덮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지 기억이 아닌 어떤 것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길이 오래된 거울 속에서 소녀의 형상을 본 그 밤 이후 조용하고 평온하던 그의 삶에는 메울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달빛이 한지 창문을 통과해 월경이라 불리는 거울 위에 비추면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안개처럼 흩날리는 흰색 한복자락, 길게 들이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동자와 함께. 처음에는 자신이 몽유병을 앓고 있는 줄 알았고 혹은 오랜 고독에 지친 노쇠한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것은 마치 달의 주기처럼 자연스러운 반복이 되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방 안은 아련한 분위기에 잠기고 말라버린 연꽃향이 희미하게 퍼졌으며 바람 속에서 끊긴 가야금 소리처럼 희미한 음률이 들려왔다. 남길, 그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대, 그 호칭은 이 시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억조차 오래전에 묻힌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른 시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이 꾸밈 없는 맑고 단아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단순한 외모의 유사함이 아닌 절절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슬픔을 품은 바로 그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기운을 지니고 있었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온화함과는 다른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힌 듯한 미련의 기운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말을 더하기 시작했다. 끊긴 이야기, 조각난 기억들. 버드나무 아래에서 내리던 비의 밤, 궁궐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 이별 직전의 급한 손길, 그리고 8월 대보름 연못가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 그녀는 고풍스러운 말을 사용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바로 곁에서 속삭이는 듯 선명하게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그러던 어느 밤, 남길이 고요히 거울 앞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달빛이 너무도 강하게 비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거울 표면은 은빛에 부드럽고 눈부시지 않은 빛으로 빛났고
묘하게 강한 끌림이 있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부드럽고 유혹하듯이. 무의식적인 충동에 따라 그는 손을 내밀어 거울을 만졌다. 차가움, 이어서 뜨거움, 그리고 그는 자신이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주변 공간이 산산조각 나듯 부서졌다. 바람이 몰아치고 모든 것이 뒤엉켰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오래된 정원에 서 있었다. 단풍잎이 돌길 위로 흩날리고 연못에는 노란 달빛이 어렴풋이 반사되고 있었다. 낡은 방도 거울도 사라지고 오직 과거의 세계만이 남아 있었다. 그 앞에는 조선시대 관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남길과 닮아 있었다. 마치 젊고 차가운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그 곁에는 그녀가 있었다. 거울 속에서 보던 그녀. 연꽃 무늬가 수놓인 비단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머금은 눈빛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대는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멀리에는 꽃가마가 보이고 혼례 피리 소리와 화려한 예복이 있었다. 남길은 깨달았다. 이것은 전생의 기억이었다. 그의 조상이었을까, 혹은 바로 그 자신이었을까. 다른 생에서 명예를 위해 그녀를 배신했던 남자의 기억. 기억은 천천히 소용돌이쳤고 그를 여러 파편들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별의 달밤, 지키지 못한 약속, 부서진 마음, 그리고 미완의 꿈속에 남겨진 그녀의 영혼.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숨이 가빴고 방 안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벽에 걸린 나무 그림들이 바뀌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 폭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연못가에 나란히 앉은 남녀, 그녀의 얼굴은 거울 속의 그녀였고 남자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남길은 혼란에 빠졌다. 이 기억들은 진짜일까? 자신은 단순한 고독한 노인이 아닌 아직 갚지 못한 업을 지닌 자일까? 그날 이후 그녀는 더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매 보름달마다 그녀가 나타나면 이야기는 이어졌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아픈 기억, 긴 기다림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가슴을 찢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대는 잊었어도 저는 여기 있었어요.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매 생마다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남길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과거 속 자신의 얼굴이, 그녀의 눈빛이, 애틋하면서도 절망에 찬 그 시선이. 이젠 그는 매일 그녀를 꿈에서 본다. 거울뿐 아니라 꿈속에서 그녀는 오래된 복도의 끝으로 인도하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잊혀진 삶의 조각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는 마치 또 하나의 생을 살아낸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이제 월경은 더 이상 무정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와 다치지 않은 과거를 잇는 문이었다. 그리고 남길은 이제 더 이상 방관자. 그날 밤 거울 표면에 손을 대고 먼 기억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 이후 남길 씨는 이전보다 더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의 침묵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후회의 침묵이었다. 거울 속의 소녀, 매 보름달 밤마다 나타나는 그림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그의 피와 살의 일부, 부정할 수 없는 모호한 연결고리였다. 점점 더 그는 그녀가 단지 젊은 시절의 아내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이 여인의 영혼이 다른 시대, 다른 삶에서 그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처럼 그 유사성은 단지 얼굴뿐만 아니라 그녀가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방식, 감동할 때마다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는 방식 등 익숙한 몸짓에서도 나타났다. 보름달 밤 그는 작은 향로를 거울 옆에 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그녀도 반복되는 귀환에 지친 것처럼. 거울의 빛은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희미한 촛불처럼 그녀의 얼굴을 안개 속에서 반짝이게 했다. 그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때를 기억하나요? 그는 침묵했고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제는 의심도, 생자와 영혼 사이의 거리도 없었다. 오직 두 개의 심장만이 있었다. 어떤 시대에 서로 사랑했던 두 심장이 점차 서로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옛날 어느 보름달 밤 궁전 뒤 연못에서 그들이 함께 다시 태어나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야망에 찬 젊은 관리의 모습으로 그녀를 떠나 권력과 명예를 선택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녀를 남겨두었다. 그대는 안아요. 매 보름달마다 나는 기다렸어요. 때로는 다른 이들의 꿈속에서, 때로는 물 위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 거울 속에서. 남길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후회 때문이었다. 마치 그가 시간 속에서 사라진 어떤 환상의 명예를 위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창틀을 스쳤다. 나무로 된 방이 살짝 흔들렸다. 거울은 달빛을 반사하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 하나는 과거에 속한 사람. 조용한 한 프레임 속에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남길 씨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두 손끝이 거울을 통해 만났을 때 거울 표면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옛 방에 있지 않았다. 붉은 단풍숲 속의 작은 집 안에서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두 사람은 멀리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대는 내 머리카락의 향기를 기억하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어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향기, 마른 연꽃과 침향, 그리고 약간의 아침 햇살이 섞인 향기는 지난 20년 동안 이 집 안에 항상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비록 거울 속의 이미지일 뿐이었지만, 그리고 말했다. 그대의 심장은 여전히 나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어요. 수많은 생을 거쳐. 하지만 사랑은 용기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변했다. 더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우울한, 여전히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영혼처럼.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나무로 된 방에서 그의 곁에 누워 있었다. 유령처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피부, 안개처럼 가벼운 숨결, 사랑에 빠진 눈빛.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오직 느린 심장박동, 기와를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창살을 통과하는 달빛만이 있었다. 욕망도 열정도 없었다. 오직 영혼 깊숙이 연결된 감정만이 있었다. 사람이 비록 꿈속에서라도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 그가 깨어났을 때 침대 위에는 마른 연꽃잎 한 장이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해했다. 그것은 메시지였고 신호였으며 그가 느낀 것이 단지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 이후로 매 보름달 밤마다 그는 그녀를 기다렸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오직 기다림만이 있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 기억들이 점차 풀려갔다. 그는 더 이상 21세기의 남길 씨가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다시 한번 모든 부드러움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영혼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선택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대는 이곳에 머물며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나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솟구쳤다. 재회를 갈망하는 욕망과 현실을 잃는 두려움이 동시에. 거울 속의 소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후회의 그림자, 그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도 아픈 기억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는 노쇠하고 외로운 현실, 다른 하나는 거울의 세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랑이 완성을 기다리는 곳. 월경,
가보였던 물건이 이제는 문턱이 되었다. 한쪽은 외로움, 다른 한쪽은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사랑의 조각이었다. 어느 가을밤, 달빛은 한옥 마루 위에 실처럼 가늘게 흐르고 있었다. 남길 씨는 고요히 달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가볍게 떨렸고 그것은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는 듯했다. 거울 깊은 곳에서 그 소녀의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그녀는 흰 한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바다처럼 깊은 밤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아득한 이야기의 파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바람결을 가르듯 한자 한자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단지 후손이 아니에요. 당신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죠. 남길 씨는 굳어버렸다. 거울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조선시대 관복을 입은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 소녀 앞에 서 있었고 바로 그녀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외면하고 떠나버렸다. 불타는 석양 아래 경성의 거리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도 끝내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억이 되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안개처럼 흐릿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생에서는 연꽃잎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명예를 택했죠.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아쉬울 뿐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길 씨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에 가슴이 짓눌리는 듯했다. 이번 생에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겹쳐졌다. 마치 그는 정말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고 그녀에게 죄를 지은 자였던 것처럼. 그날 밤 그가 거울에 손을 댔을 때 공간이 다시 뒤틀렸다. 이번엔 기억이 아닌 현실처럼 생생한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섞인 몽환적인 세계였다. 옛 골목길, 나무 굽는 소리, 차 향기와 연꽃 향이 살아나듯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을 보았다. 전생의 모습으로.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살아내고 있었다. 복사꽃 아래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강가에서 이별하던 순간까지. 여기 남아도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 약속대로. 그때 못 지킨 말을 지금 지켜줄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 완전해질 수 있어요. 남길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울 속 세계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다. 그가 사는 외로운 한옥과는 다른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문득 물었다. 내가 여기에 머물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영혼은 이 세계에 흩어질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남길 씨는 몸을 떨었다. 가혹한 선택이었다. 그가 이곳에 머물면 그녀와 함께할 수 있지만 그녀는 사라진다. 반대로 떠난다면 그녀는 남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갇힌 채로 남는다. 그의 영혼은 두 갈래로 찢기는 듯했다. 그는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아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아내일까? 아니면 단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일까?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머무르지 않는다면 날 원망하겠소?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어떤 얼굴에서도 본 적 없는 따스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아니요, 단지 슬플 뿐이에요. 끝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날 자유롭게 해주신다면 전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바람과 달빛이 일렁이고 방 안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결정을 재촉하고 있었다. 남길 씨는 알았다.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문은 영원히 닫혀버릴 거란 걸.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울 세계를 빠져나왔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안하오. 이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가 바로 잡겠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 위엔 마른 연꽃잎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곧이어 눈부신 백색의 빛이 방을 휘감으며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다시 원래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다만 그 안에 조용히 놓여있는 마른 연꽃잎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어떤 신성한 맹세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가오는 8월 대보름,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그녀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한 마지막 기회. 그날 이후 남길 씨는 다시는 거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정리하고 집안의 나무결 하나하나를 닦으며 아무도 모르는 제사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더욱 말이 없어졌다고, 달을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어딘가 슬프면서도 고요한 빛이 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선 이미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는 반드시 약속을, 아니요, 단지 슬플 뿐이에요. 끝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날 자유롭게 해주신다면 전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바람과 달빛이 일렁이고 방 안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결정을 재촉하고 있었다. 남길 씨는 알았다.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문은 영원히 닫혀버릴 거란 걸.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울 세계를 빠져나왔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안하오. 이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가 바로잡겠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 위엔 마른 연꽃잎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곧이어 눈부신 백색의 빛이 방을 휘감으며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다시 원래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다만 그 안에 조용히 놓여있는 마른 연꽃잎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어떤 신성한 맹세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가오는 8월 대보름,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그녀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한 마지막 기회. 그날 이후 남길 씨는 다시는 거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정리하고 집안의 나무결 하나하나를 닦으며 아무도 모르는 제사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더욱 말이 없어졌다고, 달을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어딘가 슬프면서도 고요한 빛이 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다. 달빛이 거울 속으로 곧장 비쳤다. 거울면이 갑자기 밝게 빛나며 두세 개를 잇는 문이 열린 듯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사죄와 애정의 마음을 달빛에 실어 조용히 흘려보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거울 속으로 떨어졌고 그것은 마지막 마른 연꽃잎으로 변하여 조용히 인사하듯 그의 곁으로 내려앉았다. 거울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의 모습은 은빛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더 이상 집착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거울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이제 그 속엔 오직 하늘 위의 달빛만이 비칠 뿐이었다. 남기롱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후회의 숨이 아니라 해방의 숨이었다. 오래된 약속이 마침내 지켜진 것이었다. 함께 머무르는 것이 아닌 놓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는 향의 재를 모아 마지막 연꽃잎과 함께 작은 나무함에 담아 제단에 올려두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거울과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거울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기억을 담는 물건이 아닌 사랑과 실수, 그리고 속죄에 대한 증거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남길옹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목각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예전엔 이 아이들이 기술의 혼을 이해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거울 속 달빛 아래 비친 인연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어떤 아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혼과의 약속, 이번 생은 온전히 살아내겠다는 그 다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해 8월 대보름 이후 남길 옹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진 듯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된 이야기를 전할 때 한층 깊은 존중의 마음을 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남길 옹은 더 이상 거울과 함께 사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기억을 지키는 사람, 한 시대에 침묵했던 과거를 보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한옥에서 살아갔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닫아두지 않았다. 매주 아이들이 찾아와 나무에 선을 새기고 무늬를 조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가르치는 거울은 더 이상 얼굴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다. 남길 옹은 거울마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무늬를 새겼다. 마른 연꽃잎, 보름달, 흰 한복을 입은 처녀 혹은 단지 옛날 물가를 닮은 잔잔한 물결무늬.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거울인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거울이 빛으로 반사되는 건 아니란다. 어떤 거울은 마음으로 비춰야 보이는 게 있지. 보름달이 뜰 때마다 남길 옹은 여전히 월경 앞에 향을 피웠다. 이제는 거울 속에서 그를 반기는 이는 없었지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아이들이 첫 번째 거울을 완성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마 당신도 미소 짓겠지요. 밤바람이 살며시 스쳐가며 마른 꽃잎 몇 개를 데려갔다. 마치 먼 곳에서의 조용한 대답처럼. 어떤 이들은 말하길, 아주 밝은 달밤에 우연히 그 오래된 사찰을 지나가다 보면 달빛 아래에서 검은 고를 타고 있는 한 인형이 보일 때가 있다고 한다. 둥근 거울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곳엔 오직 한 장의 바위, 하나의 나무 검은고,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연꽃잎 하나만이 남아있다. 남길 옹의 이야기는 현대 속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신화처럼 거창하지도 않고 서사시처럼 격렬하지도 않지만 단지 한 곡의 슬픈 음악이 마지막 음을 다 끝낸 듯한 이야기. 그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있어 나무 거울은 단순한 수공예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힌 것을 다시 여는 문이었다. 연민의 마음,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비록 늦었더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심. 전통 장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팀에게 인터뷰를 받았을 때 그는 오직 한마디만 남겼다. 나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새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억의 한 조각을 새겨 보여줄 뿐이죠. 삶에 상실이 많더라도 마음속의 온기를 지키고 있다면 아직 빛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아마 이것이야말로 남길 옹의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일 것이다. 한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독 속에 살았던 사람이 끝내 놓아주는 법을 배워 다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기까지의 여정. 결국 속죄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한 길이라는 것. 남길 옹과 월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닿지 못한 상처와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조용한 상기이기도 하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전생의 잘못이나 현재의 실수와 마주할 용기를 가진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의 조각, 후회나 미련, 혹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남길 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한때는 도망쳤고 수십 년 동안 상실감에 갇혀 폐쇄적으로 살았으며 어디서 비롯된지도 모를 죄책감을 품고 살아갔다.
그러나 거울 속에 하얀 옷을 입은 소녀의 형상이 나타나고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을 때 그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회피해온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만약 속죄할 기회가 있다면, 비록 그것이 꿈 같은 일이거나 모든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가장 사랑했던 것을 놓아주기를 택했다. 마음속 깊이 품어온 소녀의 기억, 그 아픔을 조용히 놓아주어 그녀가 미소 지으며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그것은 진정한 사랑했다. 집착도, 억지도, 소유도 아닌 그저 용서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일깨워준다. 모든 인연이 완성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랑은 이별을 위해 태어나고 시련을 위해 존재하며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모든 상실이 반드시 아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바로 그 상실이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따뜻함과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있다면 누구도 진정 외로운 존재는 아니다. 남길 옹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된다. 속죄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선하고 조용한 삶 전체로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혹은 한때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이기도 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강한 이와 약한 이의 차이는 그들이 실수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손을 놓을 줄 아는 마음에 있다. 마치 손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달빛처럼 기억 또한 과거를 너무 강하게 움켜쥐고는 오래 머물 수 없다. 남길 옹의 이야기도 결국은 다른 전설처럼 흘러가겠지만 매번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그리고 집 안에 걸린 나무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자문하게 될 것이다. 과연 내 마음속에도 아직 자유롭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만약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계속 살아가자. 마주하고 용서하자. 타인을, 그리고 나 자신을.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기억의 조각을 품고 있지만 오직 사랑과 너그러움만이 그 오래된 업을 녹일 수 있다. 그리고 달빛은 사람의 마음처럼 진심으로 비출 때 가장 밝게 빛나기